안녕하십니까. 아치오 솔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상식의 철학입니다. 상식의 철학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알고는 있지만 깊이 우리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깊이 알지 못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이것이 무슨 진리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 어쨌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문, 방송, 매체 등에서도 이렇게 용어가 있죠. 어쨌든 상황상에만 용어를 만들어내고, 또 그 용어가 사라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생기죠. 그 다음에 어떤 신문, 방송, 매체에서 어떤 회사, 단체, 기관 등에서 파생한 것을 뉴스화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신문 방송의 어떤 기관을 다루는 것을 신문 방송 이렇게 다루는 거 보면 그 회사나 단체나 기관 등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퇴보하고 있는 것인지, 망해가고 있는 것인지를 대한 낌새를 칠 수가 있죠. 새로운 것이 어떤 탄생되고, 또 새로운 것을 재밌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과거에 그거를 계속 재밌어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게 있거든요. 일일신, 우일신이란 말이 있어요. 일일신, 우일신이란 말이 있죠. 이게 대학인가 논어에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어쩌면 항상 새롭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사람이 새로운 걸 느끼면서 기쁨이죠, 기쁨. 일일신, 우일신 기쁨이죠. 기쁨이요. 근데 저는 저 책에서 이거를 이렇게 썼거든요. Creation of Knowledge, DG,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신, 우일신하고 기쁨이다, 창조적 지식이다, 이 말은, 창조적 지식은 여기 보면 뭐죠? 신기술 창업 이렇게 하냐면, 이거는 젊음이에요, 젊음. 이 젊음이 있는 곳은 역동적 힘도 있고, 그리고 미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자신감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이건 어떤 생존의 시기죠. 누가 살아가는 시기에 이런 걸 만들었는데, 누가 살아가는 시기에 이런 걸 못 만들고, 뭐죠? 이게 좀 다른 말로 얘기했거든요. 오ld knowledge라고.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옛날 노래로 그런 걸로 해서 어떤 사회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면, 옛날 노래로 위로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하면 그건 옛날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옛날 노래 이러고 옛날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노래로, 이게 창작이죠. 창작 노래로 시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위로보다는, 위로는 지치고 힘들 때 위로죠. 이게 늙었을 때 늙으면 위로를 받지만, 여기는 창조적 지식은 뭐예요? 역동성이죠, 역동성. 새로운, 일일신, 우일신의 즐거움이죠. 창조적 지식의 즐거움. 그러면 창조적 지식의 즐거움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창조적 지식을 많이 내놔도 그게 뭔지도 모르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창조적 지식을 뭘 모르니까, 익숙한가, 과거에 익숙한가, 이것만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죠. 유산을 갖고
상속 갖고 놀고 분쟁하고 노사 분쟁하는 거죠. 늙는 거죠, 늙는 거. 늙어버리는 거죠. 늙는 거고, 이건 젊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숨겨도, 그건 아주, 예를 들어서 어떤 위장을 할 수도 있죠. 이제 우리 내부가 좋지 않은데 포장할 수도 있지만, 그 포장 안 되죠.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어떤, 저는 이제 정년을 했지만, 어떻게 참 슬프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물론 예전에는 그것이 음성으로 있었는데 지금 양성화 돼가지고 옛날에 음성은 그거죠. 같은 그 동문끼리 혹은 어떤 지역을 연구로 한 그게 자기 지역의 연구회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음무로 양으로 해서 기득권 행사에서 다 먹고 헤쳐먹었죠. 주요 좋은 자리는 다 그 사람들이 가졌는데 그때는 그래도 어찌됐든 그게 어떤 키워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왕따, 갑질, 성희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게 이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 업무를 왕따, 갑질, 성희롱 전부 나쁜 거니까 이 업무를 특별하게 이렇게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 팀도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가 이상하죠. 참 슬픈 거죠. 이게 지금 학교가 아니거든요. 학교는 어린애니까 이 학교라는 건 젊은 꼬마들이니까 꼬마들 사이에서 완전히 성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 닭들도 그러잖아요. 서열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그건 어쨌든 신기술 이렇게 성장 키워드 속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건 경쟁력이니까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학교도 아니고 직장에서 왕따에다 갑질에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상당히 좀 잘 나갈 때, 젊었을 때 무슨 말을 젊었을 때 무슨 말을 만들었냐. 무한경쟁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무한경쟁. 이 무한경쟁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무한경쟁으로 써먹었어요. 젊었을 때 무한경쟁, 각자 힘이 있으니까 써먹었는데, 그 무한경쟁에 한 사람들이 늙어버렸어요. 그리고 무한경쟁이라는 취지라는 것은 기반이 견고해야 돼요. 공감해야 돼. 그래, 무한경쟁 돼. 나도 지금 젊고 나 자신 있어. 이 무한경쟁은 자신감 표출이거든요. 자신감 표출인데, 이미 상황들이 그러니까 무한경쟁이라는 이야기 나올 때가 한 20년, 정확히 잘 모르게 20년 전이라면, 이 당시 상황은 경제가 막 올라갈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는 그거죠. 일만 열심히 하고, 누가 만들어놓은 기술 베껴서 하면 될 수 있거든, 무한경쟁. 근데 무한경쟁에서 하는 거는 개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개인의 역량이거든요, 역량. 개인의 역량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무한경쟁에 이겨나면 그 사람이 성공했으면 그 사람 덕으로 인해서 어떤 조직과 어떤 기업과 그래 살아남을 수 있죠. 대신에 문제는 무한경쟁이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 뭐죠? 반칙도 할 수도 있고 무한경쟁이 아니라 이건 뭐가 됐을까요? 슬픈 게 됐죠.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무한경쟁을 하다 보면 경쟁한 사람이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경쟁에 처진 사람이 문제예요. 경쟁에 처진 사람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자기가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까 반칙이 생겨요. 반칙. 무한경쟁 속에 원래 무한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거죠. 창조적 지식 이걸 기반으로 한 건데 무한경쟁에 처진 사람들이 뭐죠? 이제 진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뭐죠? 이런 걸 만들어내죠. 왕따, 갑질, 성희롱 이런 걸 만들어내죠. 이게 떨어진 사람이 도태를 시킬 수 없어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한경쟁이라고 하는 어떤 창조적 지식을 근반으로 한 이 창조적 지식을 갖는 사람이 생산성을 월등히 해서 이 처진 사람을 끌고 가야죠. 처진 사람을 끌고 가야 돼. 그리고 이것이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죠, 문화.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제 무한 경쟁 결과치에서 굉장히 해산한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에 익숙해 고소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뭐죠? 낙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낙오자. 이 낙오자는 참 안타깝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 스피드에 눌린 거죠. 그 무한 경쟁이란 스피드, 무한 경쟁의 속도에 눌린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그 속도에 달리기 잘한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달리기 잘한 사람만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도 잘하고 인간성도 있고, 난 달리기를 못해 살부도 못했지만 사람과 대인관계가 좋아서 막 조직을 알고 한데, 이 무한경쟁이란 이 무한경쟁이란 속에서 이제 속도가 있는 사람만 살아남으니까 다 처지고 죽어버리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안에서 자기도 서울대 출신이고 잘할 수 있는데 속도에 밀리는 거예요. 속도에. 근데 세상 살려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차분하게 다지고 간 사람도 중요하거든요. 다지고 간 사람도 있고 속도 낸 사람도 있고 또 뭔가 두툼하게 조직을 끌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이 세상이 이제 그 조직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다 보면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 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덕이란 이 덕이죠. 덕이 아닌 오직 뭐죠? 능력. 이거 하나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 덕 있는 사람이 덕이 없고 능력만 있다 보니까 힘이잖아요. 힘만 있다 보니까 힘 없는 사람은 힘든 사람이 약자로 취급해서 공격해버리는 거죠. 그럼 슬픈 거죠. 결국은 그것이 이미 뭐죠? 한계에 도달한 거죠. 왜? 지금 예를 들어서 무한 경쟁의 한계가 도달했어. 한계 도달. 그 한계 뭐죠? 이게 왕따, 갑질, 성희롱이죠. 그 곳에 무한 경쟁이라는 곳에는 오직 능력자만 있어요. 능력자 있어요. 자비심, 체리티, 도와주고 뭔가 분위기를 따뜻하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따. 귀찮아. 왜 왕따 시켜요? 뭔가 생산을 신나게 속도 있게 끌고 가고 싶은데 속도라고 했죠. 속도에 끌고 가고 싶은데 뭔가 거추장스러우니까 왕따 시켜버려요. 이 갑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 때문에 주변 사람을 챙길 여력이 없어요. 왜? 나도 죽겠는데, 나도 뛰어 달리고 싶은데 내가 처인사할 걸 왜 챙겨 하고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는 속도만 요구하는 거, 결과를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뭔가에 조금 그 주변 사람의 그 성격도 좋고 온순하고 뭔가 그 전체 따뜻하게 느끼는 모든 사람을 무능하다고 하죠. 무능. 왜? 차갑고 냉정한 사람은 살아남고 따뜻하고 덕 있는 사람 다 죽인 거죠. 그래서 왕따가 생겼어. 이제 왜 주변에 그런 왕따가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이 모두 피해, 무한 경쟁의 피해, 그죠? 무한 경쟁의 피해인데 왕따가 생겼어. 근데 왕따가 계속 또 생겨. 현재 상태가 시스템 똑같으니까. 오직 기업은 아주 똑똑한 사람 한 사람만 필요하지 다른 사람 필요하지 않아. 그러나 그게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갑질이라는 게 있어요. 갑질은 어쩌면 상관이 갑질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갑질한 능력 있는 사람은 왜 갑질할까요? 여기도 속도예요, 속도. 빨리 가고 싶어요. 잘하고 싶고, 실적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막 지시를 해.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직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기는 지금 그런 생활에 좋은 부모 밑에, 경제가 풍부한 부모 밑에, 좀 여유로운 환경에서 교육도 받았고 했는데, 그 사람은 생각이 그렇죠. 위에 사람 지시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데, 창조성은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위에 사람은 억압하는 것처럼 느끼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갑질은 억압하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가는 과정에서 스피드를 내고 끌고 가고 오는 과정인데, 그걸 밑에 못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왕따는 이게 서울대 출신이나 고시 출신이 비고시 왕따 하는 거고,
갑질은 뭐 세대별 차이 같죠. 계급 높은 사람이 지시만 끌고 가려면 못 따라오는 거죠. 갑질이죠. 그런데 참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 소통 문제라고 다 이야기하는데요. 이 갑질을 내린 기준을 봤을 때 이 모든 사람은 무능한 거죠. 잘 못한 거죠.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이 무능한 거죠. 갑질 내린 사람이. 갑질을 좋아하잖아요. 왜 지가 잘나도 못한 한다 주장하죠. 그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지금 이 안에도 지금 여기에 새로 뽑혀 들어온 사람도 뭔가에 딱딱한 사람 없어요. 따뜻한 사람 없고, 그 다음에 갑질한 사람 따뜻하잖아요. 차가워요. 차갑고, 여기도 차갑고, 다 차가워. 갑질은 리더도 차갑고, 그 다음에 밑에 부하 직원도 차가운 거예요. 그런 거 왜? 여기 능력을 뽑았으니까, 능력으로만. 인간성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저는 퇴직한 지가 며칠이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지금 내가 퇴직한 곳이 공직인데요. 공직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밑에 우하고 하나 소통도 안 되고, 불통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인내심도 없고, 근데 여기는 인내심이 크죠, 갑질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공감도 안 돼. 밑에 애들은 뭔가 지시에 억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족한 상황에 살지 않아서, 뭐죠? 그 갑질을 참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갑질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 갑질은 충돌이에요. 늙은 냉엄한 사람과 젊음의 냉엄한 사람의 충돌. 늙은 냉정한 사람, 젊은 냉정한 사람끼리 충돌이라고 해요. 갑질은. 충돌. 세상에 어떤 조력자도 없어요. 보니까 이 세상은 이 직장이라는 것이 이미 전쟁터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전쟁터. 이제 무한 경쟁의 피해예요. 무한 경쟁의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성희롱은.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여자는 약자였고, 여자는 보호가 돼야 되죠, 여성은.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회에 갑자기 성희롱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양성이 모두 갈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성희롱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보편적 상황 속에서 잘하려고 하는데, 서로가 성희롱이나 다른 무수하고 쭉쭉 찢어져 본 거예요. 찢어져. 그러게 되면 말이죠. 그러게 되면 양성이 다 약해져요. 양이나 음이나 다 약해져요. 이렇게 되면 뭐죠? 그 속에 존재하는 음양의 깨졌기 때문에 그 음과 양의 재미도 못 느끼고 그냥 매우 힘드는,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힘이 떨어져요. 근데 음양의 조화라는 것은 팀이 되어서 항상 100이 되는데, 한 팀이 안 되는 거예요. 성희롱 이야기 나오는. 팀이 안 되는 거예요. 팀워크가 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희롱 문제를 발휘하면서 양성평등 이야기하나요? 양성평등이 누굴 다 평등하는 거죠. 냅둬 그러는 거죠. 그래, 평등해. 냅둬.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거는 여자와 남자가 서로 합치자. 이게 협력. 헬프 이치어더가 안 되고 하도 성희롱으로 따지니까 냅둬 버리는 거죠. 협력이라는 것은 음과 양 협력, 하모니라는 것은 협력. 서로 도와서 100을 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도 양성 평등하면서 그냥 조금만, 우리 양성평 교육하고 가봤어요? 조금만 하면 다 남자는 다 범법자예요, 범법자. 근데 왜 본질적 이야기는 남자, 여자가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재밌게 사는 교육을 안 해요? 이게 참 슬픈 이야기예요. 양성평 교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가보세요. 모두가 그냥 법에 태보된 이야기를 잔뜩 안 해요. 남자, 여자 서로 만나서 음양의 조화로 해가지고 조화롭게 사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요. 모두 무한 경쟁식 이야기죠.
어떻게 남자애들 좀 재밌게 살면 여자는 여자가 잘한 것 좀 남자 팀워크하고 남자 잘한 거 해서 서로 힘든 건 남자가 들고 이렇게 하지 힘든 건 여자가 들고 한다고 막 남자 뭐 공격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상식의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고 있는데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의 그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